이게 1986년이 아니라 아마 5년 정도 될 거예요. 6년 전에 한 가을에 왔고 제가 겨울 그 성경학교 하면서 본격화되고 어린이집이 그 어린이집 교사가 박진호, 오세양, 김기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박진옥 선생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첫 입성하는 겁니다. 입성. 이때에 제가 제일 처음 왔을 때 만난 친구가 저 앞에 있는 친구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거만 시작. 5년 전 어느 겨울 우리 동네엔 아주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약대 동산에 십자가가 섰었고 그때 3학년이었던 나는 이 작은 교회의 식구가 되었다. 황소대같이 친수, 외치 오르라 흘리는 영웅이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하는 영웅과 함께 우리는 다정한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진옥 선생님 등장. 내가 이걸 하는데 선생님은 까마득하게 자기 얘기를 할지 모르고 온 거죠. 이게 놀라운 박수 한번 칩시다. 나는 이거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진옥, 예신이, 유선목. 요게 서울에 있었던 박진옥 선생님은 감리교 출신으로 강남대학교 복지학과 나오셔가지고 내가 기억이 정확하죠? 자, 여기 주일학교가 이렇게 있고 요게 제가 얘기한 거야. 두산이. 요게 여기로 이향윤 선생님 여기 저 아래 있어요. 아래 있어 이향윤 선생. 아래서 두 번째 아래. 왼쪽에. 이향민 선생은 여기 박진옥 선생님 때 저건데 저기에요. 지역아동센터를 한 김경희 권사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향민 선생이 서울에 있어서 같은 물건을 내려와서 하다가 먼저 나가면서 이 저기를 놓고 간 거예요. 저 김경희 권사를 하고 김경희 권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정말 내가 보니까 완전히 성령이 아까 기도에도 나왔는데 성령이 하지 않으면 오늘 올 수가 없어요. 박진호 선생님이 성령이 뭔가라는 걸. 자, 우리 청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89년 노래 여기가 등장을 하고 자, 요게 속이 제일 처음 공부방입니다. 이양민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꿈이도 하는데 노란 지붕아에 3, 3, 5 모이는 아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벽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때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이 노란 지붕 아래 이 해맑은 애들 이게 초기에 저기거든요. 요거는 박혜준 집사님 전 애들인가? 아니요, 제가 이제 처음 학습 봉사 하러 왔을 때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네, 저거 할 때 실습 나왔을 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졸업할 초등학교. 자, 이 기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6주년, 92년 6주년에 지역선교위원회 자담회를 하는데 여기 이학님이에요. 어린이집 200 졸업생이 군병교 4학년이 되고 저학년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는 공부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생기면서 공부방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 만남의 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경애인가? 이 김상신이 부인이 이름이 최경애 맞죠? 약계동은 맞벌이 부부가 밀집되어 있고 그에 따른 방치된 아동들이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빠듯하게 살다 보니까 엄마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 가정의 아동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어린이집 10%, 공부방 주력이 30-40%.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결손 아동률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일학교 총무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재밌는 얘기. 요거는 이제 제가 책에 써야 돼서 가명으로 너무 유명한 진우 얘기고요. 아마 우리 2월 14일에 올 거예요. 자기가 꼭 와서 마지막으로 봐야 한다며. 네, 그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방 시절이나 어린이집 시절에 악역을 하는 교회 학교에서도 꼭 말 안 듣는 데 있으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사모님 쟤 좀 보세요. 이래가지고 꼭 악역을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약대동에 유명한 짱이었어요. 그 약대 초등학교 그다음에 내동중학교에는 부천에
그 짱들이 그 포진했었던 그런 학교였고 제가 그때 또 30대 이 혈기왕성한 얘를 맡아가지고 그 아까 보이시던 그 문 조그맣던 그 꿈터 자리에서 이제 공부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학영 선생님이 나한테 이 아이를 줘갖고 제가 이제 얘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걔랑 나랑 이제 싸움이 붙었고 뭐 어쨌든 진짜 제 인생의 처음으로 이제 그 제가 눈물이 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 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학생들 그런 이제 동하고 결론이 EBS에서 이 취재가 나온 거야. 가정 회복을 위한 내기시는 운영을 붙인 학생교회 이제 김경희 권사가 이 코로나에 가정이 해체가 되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었을 때 그때 전국에서의 그때는 공부방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애들을 가는 거 해체되는 가정을 돌보는 것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민정부나 이 정권이 들어가면서 이 지역 공부방을 지역 기독교 작은 교회들이 하는 이거를 한국 사회의 최초의 지역 복지 전달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늘 그런데 이 분야는 늘 이제 약대동이 선도를 했죠. 이거를 많이들 까먹고 계셔서 뭐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이 초창기가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있는지 아까 기도에도 나왔듯이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들. 자 이거 어차피 우리가 초기 공동체는 아동과 가족, 가족과 지역, 생명과 협동 이렇게 나눴는데 1990년도 타가서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보호 공장에 나간 부모들, 하수도에서 노는 아이들 그러다가 상하이 현장에 진입하지는 부모들의 욕구가 있어서 공부방으로 탄생했다. 모든 출발은 교회보다 먼저 시작한 새로운 어린이집. 거기에 오늘 최초의 문을 연 박진옥 선생님이었고 2대 원장이 오시환 선생님 원장이었죠? 몇 년 하셨나요? 10년. 그 다음에 김기숙 권사님 몇 년 하셨나요? 23년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낙대동에 우리 지금터를 가정지원센터라고 오시환 선생님이 이름을 해서 만들었고 저는 도서관을 가족도서관으로 이름을 썼어요. 왜 이름이 가족이라는 게 이 시기에, 이 IMF 시기에 등장하는가? 제가 10년 차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을에 정착해서 마을 주민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게 살려는 목적인데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집, 저가서 이동하는 분들이 목사님, 저는 다음 달에 이사 갑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이분들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긋지긋한 약대동에서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사는 게 목표인데 그냥 완전히 땅콩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대호 각성을 해서 잘 사는 부분은 좋은 정도로 여기에서도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인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천, 계양동 시골로. 그러니까 그리고 선교 기관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어린이집 하면은 뭐 교사들도 뭐 전도하고 그러겠지만 요즘은 선교 기관 지원센터 때는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지 마라. 다 종교 기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이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일을 찾은 게 마을을 만들어 마을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해체되는 가정을 지원하면서 마을 운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족도서관이라는 의미는 주로 가정 해체 시기에 사회적 가정, 지역적 가정, 공동체적 가정 이런 게 다 어렵지만 연대하고 힘을 합치기보다는 전부 해체되어 있고 각자 도생하고 혼자
고립돼서 살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서비스를 하고 같이 살려고 해도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족이라는 걸 살리자라는 게 IMF 시기에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이원돈 목사는 설립 초기 10년은 지역과 어린이들과 함께하던 시기였고 IMF 시대였던 두 번째 20년은 가정 해체 위기에서 가정을 지켜줬던 가족과 마을의 시기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정과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아이와 한 가정으로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마을을 살려야 된다. 2000년대 중반 세 번째 10년 동안은 생명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맡는 생명 살리기 시대. 부천 새롬교회의 노력 덕분에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마을의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로 협동하고 도우면서 복지 생태계도 생겼습니다. 부천 국제영화제 때는 마을 주민들이 만든 꼽사리 영화제도 펼쳐집니다. 세계 여러 국제영화제를 보면 국제영화제 하는 기간에 마을에서 독립영화제 같은 거를 꼽사리 껴서 하는 그런 영화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부천의 이 영화제에 관련 관계자가 여기를 방문하셔서 약대동에는 마을 만들기가 활발히 활성화돼 있으니까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 하는 기간에 이제 꼽사리 영화제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작지만은 상당히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몰 이펙티브 처치,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대세가 되고 한국 교회가 그런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기 이후 한국 교회의 선교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마을 목회. 부천 새롬교회가 마을 목회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전부터 시작해 비로소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코로나 시대 지역과 소통하며 마을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는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을 돌봄 사역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마을 도서관, 마을 카페와 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며 건강한 마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와 도시농부, 건강 리더 교육 세미나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 사역을 진행하며 지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새롬교회는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일을 제외한 평일, 어르신과 청소년, 지역민을 위한 통합적 마을 돌봄 문화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이 교회를 돌봄과 문화 공간으로 마을에 내놔야 되겠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을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 약대동에서 돌봄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는 독일 디아코니아 모델을 예로 들며 은퇴자와 평신도를 통합돌봄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통합돌봄, 마을의 돌봄 사역에 참여를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통합돌봄 지원 협의체를 만들고 마을이나 시 단위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걸 세워야 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아코니아 신학을 기반으로 국가와 협력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독일처럼 한국교회도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고 단순한 복지활동이 아닌 신앙의 본질적 차원에서 돌봄 사역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말동무도 없는데 여기 오면 친구도 생기고 활력도 얻습니다. 벌써 나는 종교가 없지만 교회가 이웃을 품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새롬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
그동안 약대동 마을과 함께 꿈꿔왔던 통합 돌봄 마을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여느 때보다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